자, 오늘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십니다. 윤환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양구청장 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함께 듣고 계신 또 보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인 방송에 굿모닝 이도영 진행자께서 네. 진행하시는 프로에 나왔었거든요. 예.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찾아뵀는데 네. 섭외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는데 사실 그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계양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괜찮으십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섭외 요청을 받고 이제 흔쾌히 나오셨는데 네.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스케줄 같아요. 뭐 나중에도 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또 오셔야 되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달려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8929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인천광역시가. 예. 시장님은 한번 나오셔서 네네. 시장님은 괜찮고요. 구청장님들은 계속해서 순서대로 모시면서 또 구정에 대한 얘기 또 민원들 많이 직접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오늘 뭐 다 얘기 안 하셔도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시다가 뭐 시간 되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구청장님이 계양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계양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4대째 살고 있습니다. 예? 14대요? 네네.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게? 네. 저희 이 선조가 14대 전에 이 병방동의 보따리를 풀어서. 예, 저도 병방리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병방리. 예. 병방리 시절에. 예. 예전에 그 김포 시절이었었고요. 네. 북구 시절에. 네. 네. 북구, 그렇죠. 김포에 들어가고. 예. 지금은 그 북구 시절에는 김포였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직할시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갖고 그 병방리일 때는 김포였을까요? 김포였었어요. 그럼 제가 살 때까지는 김포였었습니다. 그랬네요. 네, 그 1995년도에 북구에서 분구가 돼서 지금 분구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90년부터 92년까지 병방리 살았어요. 그럼 그때 김포였고. 내가 잠깐 김포 살았었구나. 네네네. 근데 그걸 몰랐죠? 네. 왜냐면 과거 그 큰 국도 거기에서 이제 우회전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메인으로 느껴지는 그 사거리를 지나서 그렇죠. 직진 좀만 하면 있는 게 거기니까 저는 인천인 줄 알고 살았네요. 우리 저하고 이 연관이 많으시구나. 그러셨군요. 지금 알았는데 내가 김포 살았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14대째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고 이곳을 이제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주소를 4번 바꾼 사람입니다. 바뀐 거죠?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4번 주소지가 바뀐 거예요. 네.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런 사안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14대 사시는지도 모르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감히 왜 그 돼지 앞에서 코 깐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는 박천 시절에도 살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님 그러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살았다고. 지금 전 14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참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참 쭉 이제 얘기들 여러 가지 저도 정보를 접하고 이제 구청장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은 계양구에서 쭉 살아오시면서 선대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계양구를 위해서 내가 좀 뭐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 하게 되시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그런 동기가 있지 않으셨을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인연기를 지나오면서 청년기를 들어오면서 뭔가 좀 소외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계양을 떠나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계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접하게 됐죠. 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면서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실은 성인이 막 됐을 때까지 제가 그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만으로도 실은 뭐 너무 인천의 어떤 변방으로서 애매하게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또 구의원 하실 때 의원 또 의장 시절에는 또 굉장히 또 밖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뭐 현장 중심으로 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뭐 소리가 있듯이 네. 저도 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현장을 다니면서 필드형 의원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죠. 네, 그런 분에서 그런 어떤 원동력과 또 계기를 통해서 구청장에 출마하게 돼서 구청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된 후에는 술을 끊으셨다고요? 예, 뭔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피원으로 어떻게 뭐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러면 그동안 먹었던 술을 좀 끊어보자.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그런 약속을 해서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술을 안 먹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뭐 직원들도 많이 좀 술을 좀 덜 하는 그런 환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구청장님이 술을 이제 안 드시면서 직원들에게도 지금 뭐 원고에는 참 부드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안하셨다라고 하는데 술 못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강제성은 없고요. 이제 제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간부 직원들이 덜 먹게 되고 간부 직원들이 덜 먹게 되다 보니까 일단 평 직원들도 덜 먹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회식이라든가 각종 그런 회식 문화에 젖어 있다가 지금 그 문화가 바뀌면서 일단 평 직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문화가 운동하는 문화로 전개가 돼서 우리 사내에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탁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줘서 직원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그 취미 활동,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쪽으로 또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군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구청장님이 내가 술을 안 먹으니 다들 술은 알아서들 하시게 이렇게 되면 진짜 애주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저 농담으로 여쭤봤던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하면 사실은 그 먹기 싫었던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전부터.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 회식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저는 안 먹더라도 직원들은 마음껏 먹게 해줍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마음껏 먹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나누고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평소 지금 보면은 저 이런 얘기 좀 외람됩니다만 굉장히 혈색이 너무 좋으셔서 안 그래도 와 굉장히 건강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뭐 저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뜨거운 날씨에 이제 그 해를 많이 보니까 얼굴이 좀 고무틱틱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좋으셔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뭐 좀 괜찮은 거 드십니까? 제가 꼭 먹는 게 있어요. 하루에 그 삶은 계란은 2개를 꼭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의학 박사님이 제가 그 보시다시피 머리숱이 좀 적거든요. 그랬더니 삶은 계란을 꼭 2개 먹어라. 이런 조언을 주셔서 그때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삶은 계란 하루에 2개는 꼭 먹습니다. 거의 그 루틴으로 이렇게 드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그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어쩌고 얘기해서 배제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란 1-2개 정도 분량의 콜레스테롤은 실은 우리 몸에 대단한 중요한 원료가 되거든요. 2알 정도의 흰자로 다시 또 한 2알 정도 추가하시면 더 좋을 거란 제안을 새롭게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들여 주셔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얘기를 나누고 뵈면서 앉아 있을수록 뭐랄까 좀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시는 분이시고 또 노래 나갈 때도 제가 인간적인 질문 한번 드렸는데 너무 인간적인 답변을 주셔서 저는 상당히 지금 공감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런 우리 윤한 구청장님이 가진 정치 철학은 뭘까요? 저는 뭐 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뭐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지역의 일꾼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철학이라고 굳이 논하자면 전제를 위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보자. 그리고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종 그런 그 관례적인 선심성 이런 사업들을 지향하고 후손들을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지역을 위한 그런 일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일들이 바로 정치죠. 네네. 정치가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그 우리가 참 입 아프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되면 그 보도블록 네, 갈아엎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조치를 하셨다고요? 그게 저는 보도블록 이런 것이 뭐 통행에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절대 요소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전면 보도블록 교체 사업은 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 이 보행에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네. 수리해서 쓰겠다. 한번 뒤집어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초등학생 통학로의 개선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안전이나 교통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네. 실은 이제 그 보도블록 얘기 나오면은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그 사실 팩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올해 확보했던 예산을 이걸 사실 아꼈다는 칭찬으로 내년에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덜 쓰면 덜 필요한 것 같은데 하고 내년에 삭감되는 구조였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라도 뭐 보도블록이라도 하다못해 뒤집어서 올해 다 써야 요게 내년에도 요 정도 이 구는 내지는 이 지역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답답한 네, 그런 구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가 보죠? 지금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네. 저희가 뭐 매칭 비율이 있는 건데 결국은 계양은 보도서 교체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신청을 했기 해서.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시원하네요, 뭔가. 뻥 뚫린 느낌이 있는데요. 네네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자연스럽게 계양구의 정책 얘기로 들어왔는데, 네. 미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또,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갈 심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그 구민들의 즐거움과 계양구를 어떤 즐거운 구로 네. 만들어 나가고 알리는 네. 그런 일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19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북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네. 올해 30년이 되는 해인데 굉장히 정체돼 있다. 그래서 아까도 진행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계양하면 변방의 도시다. 그리고 배두타운이다. 이런 오명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탈피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알아온 백길만 지나갔거든요. 네. 경인 아라백길이라고 네. 일컫는데 잡초로 우거진 이런 그 방치된 공간을 뭔가 좀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업 추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전년도서부터 경관 조명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고 계시고 네. 앞으로 뭐 청보리 축제라든지 뭐 코스모스길 그리고 문화잔디 광장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네. 계양의 명소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이런 모든 것에는 항상 붙는 게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네, 예산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사정과 또 미래를 향한 이런 투자들의 어떤 밸런스를 찾는 것이 힘드실 텐데 네, 그 와중에 수고해 주십시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 잠깐 듣고 돌아올까요? 자, 계속해서 윤한 구청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까 금주선언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구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을 쓰고 계시는 부분을 언급하셨었는데요. 네, 네. 혹시 구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계획, 구민들을 위한 건강 관련 복지 뭐 이런 쪽으로는 없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그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저희가 그 꽃마루로 운영했던 공간들을 인천시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매입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좀 깎으셨더라고요, 꽤. 뭐 한 480억 달라는 걸 지금 한 270억 정도에 제가 아니, 깎았거든요. 이 정도 완전 친구 흔히 어떻게 이렇게 치셨어요? 뭐 제가 좀 전투력이 좀 있어서 좀 인천시하고 좀 싸움을 했습니다. 많이 깎으셨어요. 예, 좀 예. 다행히도 뭐 인천시장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예. 좀 싸게 샀고요. 네. 돈이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분납으로 해서 이렇게 깎고 그것도 분납으로 네, 했어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행정정차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행정 절차 잘 정리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가족 단위로 남녀노소 누구라도 가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린이 뭐 파크 골프장서부터 네, 좋은 거 많은데요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네. 축구장, 테니스장, 네.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엑스게임장, 뭐 풋살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까지 산책로까지 겸비한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동안 부족했던 체육시설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체육타운으로서의 그런 규모로 잘 만들어서 구민이 정말 활동하고 체육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너무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저 살 때는 저기 그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룸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경사진 벨로드룸에서 사이클 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이야, 이 정도면 잠깐만. 저희 명소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지형과 어떤 그런 요건을 또 오히려 갖추고 있는 게 그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중심 도시에 그런 만한 공간을 가진 도시가 그렇게 많지 사실 않습니다. 없죠. 예, 산 밑에. 네, 그렇습니다. 아, 미추홀구청장님 언제 나오시죠? 미추홀구는 뭐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 시간이 잠깐 이렇게 돼서 네. 노래 한 곡을 또 우리 저 구청장님이 네. 어떤 곡을 또 좋아하시는지 한 곡 얘기해 주시면 틀어드릴 거거든요. 어떤? 제가 요즘에 좀 답답할 때 그 성악가 신문희 교수께서 부른 그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를 표현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노래인데 저희가 가끔 답답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뚝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가끔 듣고 있습니다. 예. 또 계양산 또 뒤에 그 아라뱃길 물길 해서 여러모로 그런 우리 강산의 느낌이 축소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또 우리 계양구의 그 지리적인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살리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문희 씨의 아름다운 나라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3부에도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올레지 인천 패트리스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윤환 구청장님 모시고 민원사시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곡도 구청장님이 선곡하셨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쩐 이유신가요? 약간 뭐 낭만이 있는 뭐 제목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절에 뭔가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 노래방 가서 부르기가 아주 편하고 네. 저희의 추억이 또 아련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하고도 이게 인연이 있는 곡입니다. 아, 그러세요? 뭐 저 최백호 선배님과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모 방송사의 도전천곡이라는 거기 나오셨더랬구나. 최후의 곡으로 이 곡을 제가 탁 듣는데 이 곡을 가사를 맞춰 잘 불러서 금을 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노랫말을 아는 곡이 이 곡인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곡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그게 좀 저기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는 좀 나는데 음악으로 하나 됐네요.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잘 들었고요. 네. 윤환 구청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요거만 한번 우선 여쭤볼게요. 광고 다녀오기 전에. 계양구청의 인물이 이번 올림픽에서 한 건 했다는 건 제가 자세히 못 봤네요. 네, 저희 그 양궁팀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박성수 감독이 네. 저희 양궁팀 감독으로 있는데 네. 파리 올림픽의 남자 선수의 감독으로 선발이 돼서 아하. 이번에 뭐 정관왕을 석권했잖아요. 큰일이라고 왔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큰 성과를 내서 저도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축하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계양에 양궁 선수단이 있는데 그 전국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정관왕을 석권한 기념으로 내년부터 국제 대회를 좀 개최해 볼까. 계양구에서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초 단체에서 국제 대회를 여는 것은 아마 우리 계양이 처음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그러면 앞으로 또 차차 또 출연하셔야 되니까요. 네네. 진행 상황을 또 그때그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박성수 감독이 1988년도인가요? 저희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 리스트. 그래요? 네, 금메달 딴 선수예요. 그 바로 뒤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저희 과 동기들인데. 아, 그래요? 뭐라도 하나 좀 묻어가 보려고. 자, 광고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네, 윤환 계양구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대석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는 얘기 등등 인간 윤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구청 얘기를.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윤한구청장이라고 부르지 뭐 윤한씨 이렇게 저희가 모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럼요.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반가워서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2045번으로 계양 구민입니다. 노래 선곡도 너무 좋으신데요. 기가 막혀요. 그러셨고 0497번으로 윤한구청장님 전투력 짱이십니다. 요게 아까 저기 그 시에서 싸게 그 땅을 이렇게 쳤을 때 그거 온 문자 같은데요. 매입한 꽃마루에 구민들을 애용할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청장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눈에 띄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계양구의 또 다른 이제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 또 계양 테크노밸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직접 구청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저희가 그 계양 구민이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에 거는 기대감은 뭐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 신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곳은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가 유일하다. 결국은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고 버스로서의 BRT 버스 노선만 가지고는 교통 대책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과 동시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비 시값이 0.8이 넘어서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뭐 LH나 IH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하철을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연장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작전역 말씀을 하시는데 작전역은 어차피 통과가 되거든요. 2호선이 연기장이 돼서 청라로 가기 때문에 작전역은 어차피 갑니다. 작전역은 가로로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갑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지난번에 발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대장 홍대선이 대장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천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내면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늘 그 끝에는 또 예산이 걸려 있게 돼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좀 헤쳐나가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간단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1시간은 해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또 쉽지만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에 대한 비식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근거는 되네요, 그죠? 충분히 저희가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LH에서도 박천호를 연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동시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루도 집중력을 잃으셔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또 최근에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선정을 또 앞두고 서구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서구청장님 다녀가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이게 지난 14일에 인천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계양구에서도 입장문을 내셨어요. 어떠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서구청하고 대립관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대립이 아니고 이건 유치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뭐 인천시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동네 극장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삭발식을 하고 뭐 등등 16만 명이 서명에 참여를 해주시고 150회에 걸친 그런 결기대회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구청장님도 삭발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1일 날 삭발을 했고요. 북부권에 대공연장이 없으니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그 이치를 계양으로 해달라 이런 조건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동네 극장을 쪼개서 알아서 우리가 50% 대줄 테니 해라 이런 조건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거의 흡사한 얘기다. 저희가 그런 쌈지 동네 극장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북부권 주민 인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였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계양구 쪽에 유치한다는 얘기인 것이지 구민을 위한 작은 극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닌 것이죠. 네. 그건 인천시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였었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을 했던 건데 네. 서구냐 뭐 계양구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계양으로 해달라 그것만이라도 네,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고요. 네. BC값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BC값이 어떻게 그 사업성이 타당하게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어떤 그 인프라 쪽에는 항상 그 이야기하는 BC도 절대적으로 1번의 어떤 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합니다. 예. 이게 지금 남북권에는 인천종합예술회관이 있고 성도에 연수에 이제 그 아트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북권에는 결국은 인천에 절반이 있는데 종합 대공연장이 2개나 있고 북부권에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북부권도 인천 시민인데 차별 대우서 해서는 안 되고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하나쯤 있을 법도 하다. 네, 네. 당연히 있어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또 질문입니다. 요거는 예, 또 쉽지 않은 일이 또 하나 있죠. 네. 계양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전국 뭐 다 마찬가지일 텐데 공통 민원입니다. 이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 예.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우리 청사 남측 광장에 금년도 268면 56억을 들여서 타워형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차 단속 비율이 40%가 줄어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10면, 20면 이렇게 돈만 많이 없애고 그래서 이 조성 원가가 뭐 한 면만 내도 한 1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결국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타워형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 150면 이상 타워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일대가 주차난이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권역화 시키겠다. 이런 것이 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자동차를 확실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주차를 하고 일정 거리를 걷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타워 형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상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저희가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요거는 좀 반드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그 단속 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논의는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추홀구 저는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사가 해야 되나? 미추홀 청장님도 잘 하시겠죠. 네. 언제 나오시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그걸 제가 몰랐네. 나오시긴 하시죠? 나오시긴 하시는데 미추홀구는 그때가 또 제가 잘 한번 현장감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을 보니까 이거 또 오늘 새싹으로 새로이 오늘 그 구청장님 오신다 그래갖고 처음으로 라디오에 문자를 다 보내보네요. 뭐 이런 그 문자도 있었고요. 네. 7391님, 구청장님이 계양구를 위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글들이 많이 오네요. 다른 청장님 나올 때보다 좀 많아요. 문자가 많은가요? 네, 많아요. 천만다행이네요. 왜 이렇게 많지? 네, 늘 열정적으로 하시는 면에 대해서 6163님도 늘 계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구청장님을 응원합니다. 그러셨고 좀 이례적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시기 전에 뭐 친지분들이 좀 이렇게 좀 포진해 계신 건 아니죠? 저는 뭐 그렇게 형식적인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그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들 보내신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사연 구정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해봤고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청장님의 어떤 구정에 대한 구에 대한 어떤 몰입도 같은 거 아예 이미 그 안에 툭 들어가 계셔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안에서 이미
계신 느낌을 받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실은 사실은 아까 저희끼리 이제 뭐 노래 나갈 때 나눈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힘들고. 네, 하소연 좀 들어볼게요, 하소연. 뭐 일단 잠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 또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네. 현장을 많이 나가게 되고, 이제 또 날이 더워서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체중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한 4, 5kg 빠져서 체력도 좀 떨어지고 이제 뭐 아침에 운동으로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술을 끊어서 네. 이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제 임기 내에 우리 계양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이제 그런 업무 이 수행을 하지 못하면 계양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멋진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하고 그냥 둘이 있을 때 얘기 나눴는데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상 뭐 열심히 해야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셨는데 너무 인간적이셔가지고 네. 예, 저 느낌이 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예, 그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목이. 네. 그래서 이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좀 해버렸는데 자, 이제 시간이 사실 뭐 다른 얘기를 더 나눌 시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편안하게 이제 계양구민, 특히 계양구민 여러분께 많은 시민분들도 경인지역분들 듣고 계십니다만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구청장직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뭐 권한도 있고 그래서 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도 크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계양구민 30만 대표로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믿어 주신 그런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변방에 이런 뭐 배두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온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인천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위치나 이런 동네가 앉은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서울로 말하면 무슨 산이죠? 도몽산, 예, 관악산. 관악산인가요?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서울 하여튼 종로 뒤에 있는 그 산? 인왕산? 인왕산. 예, 그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 시내 중심가를 이렇게 길 하나가 남해항으로 내려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계양구 지역이야말로 그런 느낌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변방의 느낌이 강했고 지금은 뭐 저는 계양산을 갖고 있고 아라온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열린 공간을 잘 활용하면 계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보면 또 이 지금의 최근에 약간 좀 아쉬움이 좀 결과를 하나 받아들인 게 있었지만 그래도 원체 또 범구민 대책협의회 뭐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함께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드리고요. 자, 8433번입니다. 구청장님의 정책과 다양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퇴근하고 뭐 하세요? 그러셨는데 갑자기?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퇴근을 좀 늦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9시, 10시 이후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주로 뭐 좀 아라온을 걷는다든지 그리고 정말 피곤하면 그 집에 안마의자가 하나 있어서 그 안마의자에 그냥 몸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침에 6시에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뭐 한 12시에서 자면 한 뭐 4-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분이 이제 질문의 요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구청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인생의 즐거움이 배어 있겠습니다만은 인간 윤환으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즐기시는가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지금 그 안에 뭐 답이 다 나왔죠. 인간 윤환으로서의 인생은 안마의자로
네, 알겠습니다. 3421번으로 윤한 청장님 진짜 현장 엄청 다니세요. 칭찬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많이들 하도 돌아다니셔서 네. 많이 눈에 띄나 봐요. 네, 뭐 제가 또 이 네. 햇빛 때 얼굴이 좀 그을려서 네. 새까마니까 많이들 저기 뭐 이렇게 인식이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지나간다 그래서 뭐 네. 머리도 이제 하얘지고 예, 예, 그러셔서 예. 머리도 좀 요즘에 빡 이렇게 뭐 삭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저기 3421님도 그러셨는데 이거 저기 예전에 살던 칠수 씨 꼭 한번 와보세요. 개항 아라운 쪽 깜짝 놀랍니다. 그러셨는데 네,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자세히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좀 다시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개항구가. 예.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발전을 기대하고요. 네. 또 쭉 이제 순서로 해서 한 10주 이 정도마다 주기적으로 아마 몇 번은 더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불러주십시오. 예, 그때 가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뭐 사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네. 시간이 뭐 촉박해서 예. 우리 개항 뭐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것이 있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또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곡도 저희 이제 지금 헤어지는 끝곡인데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도 이 곡도 구청장님이 선곡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김광석 그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그분이 부른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좀 아련한 그런 추억을 생각한다면 뭐 예전에 저는 이제 막내로 자라서 엄마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 가끔 가슴이 심쿵해져요. 그래서 네. 이 옛날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네. 가끔 이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런 느낌 드는 예. 네, 그런 곡인데. 예. 자, 이 곡 그럼 띄워드리면서 저 윤한 구청장님과는 작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